네, 반갑습니다. 오늘 AI 기반한 혁신적 교수법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과목은 지역사회 복지이론입니다. 목차는 AI 기반 교수법과 교수 설계, 수업 운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반 교수법에서 가장 키워드를 두는 것은 지금 기업이 원하는 것도 산업체가 원하는 것, AI 도구를 가지고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키워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반 교수법은 학생들이 AI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할까에 키워드를 두고 수업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들 혁신 역량에 있어서도 보시면 세 가지가 융합적으로 필요합니다. 결국 AI 도구를 통한 실행력, 그 다음에 지역사회든 그 기관의 문제 해결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윤리적 실천,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학습하여 지역사회 복지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교수법은 HCAP입니다. 인간 중심의 협력형 AI 교수법입니다. 즉 AI를 협력하여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우리 학문에 대한 지식입니다. 즉 학생들이 영천시에 대한 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지식과 그 다음에 성찰, 그 다음에 각종 AI 도구, 노트북 LM이든 AI 스튜디오든 엔트그래프트든 어떤 거든 활용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을 때 우리는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강의실 내에서는 교수자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목표를 제시하고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구 사용을 지도하고 그를 통해서 학습 목표를 실행하는 그러한 삼진, 공진화 아키텍처를 사용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AI 기반으로 해서 했던 수업은 12주차부터 15주차까지 단계별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12주차에서는 학생들이 만들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공공 데이터 수집을 기본적으로 하였습니다. 나중에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데이터의 오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오류된 데이터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도구로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하여도 결국 결과도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해서 공공이 제공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 포탈, 그 다음에 지자체가 제공하는 통계지, 그 다음 포시스 등 주요 자료들을 검색하고 그 검색하는 AI 활용 도구는 챗GPT를 비롯하여 많은 AI 도구를 활용하였습니다. 13주차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이제 AI에게 과제를 부여하는 형태로 학생들을 지도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페르소나가 되겠죠. 여기에 따라서 학생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 프롬프트를 만들어 줄 수 있고 그 목표 프롬프트가 우리가 목표한 것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점검부터 해야 됩니다. 만들고 나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프롬프트 자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이렇게 교차 검증을 합니다. 제가 만들고자 하는 우리 동네 이제 사회복지 맵입니다. 학생들이 도구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많이 쓰시고 있는 지도, 구글, 다음, 네이버 지도를 쓰실 겁니다. 지금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여기 아마 예시로 있는 것이 과연 영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느냐라고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이 주소가 나옵니다. 이게 옛날 주소입니다. 운동장도 영천시민운동장 근처에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있었다. 지금은 다문화센터가 없어지고 정책적 변화에 의해서 가족센터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위치는 영천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시 가족센터를 검색해야 됩니다. 근데 구글 지도에 하면 영천시 가족센터가 안 나옵니다. 근데 다음에 치면 둘 다 나옵니다. 다문화센터도 나오고 가족센터도 나옵니다. 즉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정확한 데이터일 수는 없다. 그래서 교차 검증을 반드시 실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4주차에는 노코드 웹 앱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앱을 만든다는 것, 스마트폰을 쓰는 것은 많은 전문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이제 그런 시대는 갔습니다. 그래서 노코드를 쓰고 바이브 코딩을 통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근거로 하여서 영천시를 기준으로 하여서 만들도록 목표치를 정해서 갔습니다. 그 다음에 AI 활용 평가 루브릭은 상중하로 나누어서 학생들이 과정을 다 평가치에 넣어서 결국 최종 목표물을 어떻게 도달하느냐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수업에 진행됐던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사회 복지로는 사회복지사 1급의 필수 교과목입니다. 학생들이 전공 심화로 진학을 하든 다른 학교에 폐입학을 하든 아니면 현장에서 1년 근무를 하든 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1급 시험을 칠 때는 반드시 지역사회 복지론을 배워야 됩니다. AI로만 배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12주차까지 학생들이 그 주차별로 주요한 포인트를 배울 수 있도록 했고요. 이 부분을 학생들의 스마트폰에 실행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학생들이 스마트폰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하였습니다. 1급 시험에 중요한 주요 문제들만 제공되었고요. 이 이론을 학습하고 나면 이와 같이 단답형의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는 모의고사, 기출, 지역사회복지론에 관련된 기출 문제들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응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학생들이 외침이나 흥미롭게 갑니다. 근데 차츰 이것을 다음이라는 미래를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이 내용을 1차 학습한 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해서 동영상 강의라든지 또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길을 걷다가 막 동네 사거리에 붉은 글씨로 커다랗게 현수막 걸려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뭐 요양시설 건립 결사반대 이런 거요. 네. 자주 이게 팟캐스트입니다. 지금 5주차의 내용을 2명의 남녀가 만들 수 있도록 했던 거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보통 학생들이 어떠한 다른 일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요소고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의 변화를 주도할 여러분을 위해 오늘 아주 특별한 해설 시간을 준비합니다. 국민들이 다 같이 시각적으로 학생들에게 같이 해서 학생들에게 정비들을 높이는 형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1급 시험 문제에 대한 적응력은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하고, 물론 수업 시간은 이에 대한 지도들을 다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12주차부터 학생들이 공공 데이터 수집하는 현황입니다. 공공 데이터를 학생들이 직접 수집하고, 이게 노트북 LM, 요즘 그 노트북 LM을 그걸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한테 스마트폰으로 보내줍니다. 실질적으로 이 AI 기반의 수업을 하고자 해서 컴퓨터실로 이동하게 되면 이동 시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적응성,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컴퓨터에 앉아야만 AI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학생들은 적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했던 것은 강의실에서 직접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하자가 기본적인 모토였고요. 학생들이 직접 앉아서 이렇게 자기들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해서 학생들이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직접 이제 그 정보를 입수하여서 이와 같이 지금 핸드폰으로 다 만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들, 우리 학생들이 여러 지역에 왔기 때문에 팀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그 지역에 대한 문제를 같이 알고 토론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했고요. 이렇게
뭔가 좀 다른 거는 학생들한테는 어떤 정형화된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목표치를 도달하기 위해서 가는 방법을 알리기 때문에 학생들의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형태로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만든 것이 이게 노코드 웹 앱입니다. 지금 만든 건 구글 AI 스튜디오를 통해서 만들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핸드폰으로 바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교수님들도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게 물론 스마트폰에 필수적으로 웹 앱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일반 PC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너무 검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보고 아까 말한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앱을 둘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로 학생이 만든 거고요. 요거는 가장 제가 잘 만들어서 했던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 25개 기관을 넣어서 대다수의 기관들이 다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세한 지도들을 활용해서 누구나 찾아갈 수 있도록 했고요. 여기에 지금 이걸 좀 더 크게 하거나 하는 것은 스마트폰에서 모두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이 사회복지기관에 들어가서 복지 앱을 만들어서 사용자들에게 또는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여서 보통 네이버나 앱으로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고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웹 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키워드를 줬습니다. 그 도구를 활용해서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AI 기반 개선 방안입니다. 지난 학기 수업을 마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은 학생들이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이와 같이 학생들의 활동에 대해서 내가 지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99마리 잘 가는 양보다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길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교육학에서 학습 분석학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제일 먼저 영국이나 지금 호주에서 많이 사용했고요. 지금은 학습 분석학을 미국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아 주립대학이나 미시간 대학에서 쓰고 있고요. 영국이나 지금 조지아 주립대학은 위험 경고제입니다. 학생들이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과제, 출석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수업에 적응하고 있는지 적응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상당 지도합니다. 근데 최근에 본 게 미시간 주립대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e코치입니다. 이거는 학습 경고제를 쓰지 않습니다.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학생의 정서와 학습 활동에 따라서 그에 맞는 지도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형태고요. 그래서 경고제가 새로운 형태의 그림을 그린 겁니다. 본대학에서도 학교 전체의 LMS, 사이버 캠퍼스에 가시면 이 학습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의 접속, 기록, 그 다음에 학생이 과제 제출된 시기까지 모두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 내에 학생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지금 이게 스마트폰으로 실행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학생들이 지금 현재 수업 시간 내에 어떠한 지금 과제를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출석도 예의가 아니라 들어와서 그 학생이 오늘 나의 기분을 선택하면 그 학생의 출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학생은 좀 학습에 적극적이지 못하다 또는 좀 적극적이다. 아니면 이 팀은 지금 뭔가를 해가고 있다. 이 팀은 지금 정체되어 있다를 교수님들이 직접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지도할 수 있다는 것. 거기에서 오는 가장 큰 장점이 이 대시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시간 주립대가 미시간 대학교가 가고자 하는 것처럼 저희도 직접 교수님들이 저 스스로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AI로 만든 도구로서 학습 지도를 하고자 하고 다음 학기는 좀 더 나은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